콘테가 토트넘 감독직에서 사임한 가운데 팀의 주축 공격수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국가대표팀에서 나란히 득점을 올리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들이 콘테 감독이 빠진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비로소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요즘인데요. 최근 클린스만 감독 지휘 아래 처음으로 치러진 두 번의 친선전에서 손흥민은 그동안 콘테라는 감기에서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활활 날아다녔습니다. 클린스만호가 답답하게 활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손흥민의 개인 기술이 빛나며 좌우, 중앙 가리지 않고 공격기를 개척했거든요. 더불어 올해의 골 선정, 콘테 감독 해임 등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잇따른 호재에 EPL 각 팀 선수들의 대표팀 활약을 지켜보던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 대망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남은 시즌 손흥민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손흥민을 둘러싼 현지 언론과 김민재 선수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한국 대표팀은 새로이 선임한 클린스만과 함께 합을 맞췄습니다. 3월 A매치 성적은 1무 1패로 정리됐고요. 그런데 최근 지속된 부진에 조금 거칠게는 퇴출설까지 돌던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서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콜롬비아를 상대로 환상적인 프리킥 등 멀티골을 기록했거든요. 첫 경기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토트넘 후배이자 치고 달리기 공격수 후배인 손흥민에 대해 경외심을 표하며 극찬하기 바빴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것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다. 중원이든 측면이든 로테이션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득점할 수 있는 장면이 잘 나온다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프리롤을 부여할 생각이다. 사실 토트넘에서도 프리롤을 부여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라고 밝혔고요. 우루과이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은 한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말 그대로 활활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기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 선제 실점까지 했는데요. 이후 패스를 통해 공격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어려웠죠. 상대의 전방 압박에도 고전했고요. 안타깝게도 우루과이에 승리하진 못했지만 마르셀로 브롤리 감독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또 손흥민을 언급하며 축켜 세웠습니다. 한국은 젊고 능력 있는 선수들을 보유한 팀이다. 번뜩인 선수 한 명을 꼽자면 역시나 손흥민이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다. 한 명보다는 팀 전체가 중요한데 한국은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클린스만 감독 지휘 아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라고요. 그런데 영국 현지 언론들은 우루과이 감독의 발언에 생각보다 큰 무게를 실어 해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콘테 감독과의 결별에서 수혜를 받을 유일무이한 인물로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논평을 앞다퉈 내놓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도 있게 그에 대한 기사를 내는 것은 넬소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골드입니다. 그는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난 이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인물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인물을 냉혹한 평가와 함께 선을 그어 표현했는데요. 위너와 루저라는 단어로 표현한 그룹핑에서 손흥민은 단주마, 스텔리니 코치, 메이슨 코치, 스펜스와 함께 위너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페리시치는 물론이고 케인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쵸. 사실 조금이라도 축구를 알고 역학관계를 읽을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은 자기 중심으로 팀이 굴러가길 원하는 이기적인 케인,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라며 마구 떼쓰던 콘테 감독 때문에 득점왕의 면모를 잃고 점점 침전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손흥민은 본인의 폼 저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콘테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지난 시즌보다 낮은 위치에서 뛰는 경우가 많았고 새로 합류한 페리시치와의 호흡도 좋지 못했고요. 골드 기자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손흥민이라는 멋진 선수의 황금기를 빼앗아가려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고의 시기를 보내며 살라와 함께 EPL 득점왕을 거머쥐었지만 이번 시즌 콘테 감독 아래에선 계속해 뭔가 엇박자가 나곤 했다. 전술이나 페리시치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점점 잃어가는 자신감 때문이었다라고 짚었죠. 이어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손흥민을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다. 토트넘의 플레이 방식이 바뀌는 것은 손흥민이 본인의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해리 케인과의 파트너십이 다시 좋아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토트넘의 전술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미 스텔리니 코치와의 합은 확인된 상황이다. 분명 한두 경기 내에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동시에 손흥민 선수의 신사다움에 대한 호평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우루과이전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가 A매치 기간 동안 팀을 떠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콘테 감독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온 언론을 깜짝 놀라게 했죠. 손흥민은 대신 인터뷰로 콘테 감독을 응원했습니다. 선수로서 되게 많이 죄송하다. 정말 행복한 여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감독님께 감사한 부분도 많다.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나는 감독님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고 팀으로도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 감독님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떠나신 것 같다. 하지만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다른 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것이라 생각한다. 감독님의 앞날을 응원한다. 라고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는 답답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기특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신사정신을 강조한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콘테 감독의 가장 큰 희생양인 것이 자명한 손흥민이 누구보다도 더 품위 있게 콘테 감독을 비유하고 오히려 그를 응원하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풋볼런다는 SNS에서 한국어 번역이 제대로 된 게 맞냐는 농담까지 던지며 역시 쏜이다 라는 평을 내놓을 정도였죠. 콘테 감독의 퇴진하는 선수단과의 불화 이슈도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현지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손흥민에 대해 놀랐던 것 같은데요. 영국 텔레그래프 역시 그의 발언을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번역하며 손흥민의 대장부다운 큰 그릇에 감탄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콘테 감독의 발언에 화가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흥민은 콘테 감독에 대해 원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라고요. 물론 손흥민의 뜻에 동조해 콘테 감독에게 비슷한 말을 남긴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아이돌로 삼은 것처럼 잘 따르고 늘 후방에서 지원하는 클로셉스키인데요. 손흥민이 어쩌면 팀 내에서도 특유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지점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번 두 번의 평가전에서 국가대표로서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본받아야 할 멘탈리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지성이 손흥민에게, 다시 12년 후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건넨 말은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에이스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이제 30을 넘긴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책임감을 심어줬는데요.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을 만난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 활약에 좋은 경기를 했다. 이제 강인이도 대표팀에서 점차 핵심적 역할을 할 선수다. 많은 관심을 받을 테니 책임감도 따라야 한다 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활약을 펼친 것에 대해 칭찬이 아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손흥민 선수. 2000년 태극마크를 처음 달고 11년간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이 손흥민을 자신의 후계자로 꼽았던 과거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인데요. 박지성은 2011년 2월 은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내 포지션에서 흥민이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 있죠. 최근 경솔한 발언으로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무게감에 대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김민재가 아닌 이강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는데요. 확실히 명예는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등지에서 한국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무릎에 물이 차면서도 A매치 100경기를 소화했던 박지성이 있고 이 뒤를 A매치 110경기를 뛴 손흥민이 이어왔습니다. 이젠 이강인입니다. 손흥민은 팀에서도 불만 표출을 최소화하고 묵묵하게 팀의 승리와 스스로를 가다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위해 얼굴뼈가 내려앉아도 정신력 하나로 일어섰고요. 김민재 선수가 냉정하고 실리적인 점은 높게 사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조금은 더 겸손함을 배우며 성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강인 선수 역시 리더십과 책임감을 키워가며 훗날 대표팀의 당당한 주축으로 자리 잡길 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팀에 돌아가 남은 시즌을 행복하게 뛸 수 있길, 팀을 떠나 보다 합당한 연봉을 받으며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경험을 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